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중구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인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정책에 대해서 그 추진 현황과 또 동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번 교육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는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할 텐데요. 우리가 같이 정책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너그럽게 잘 영상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개요입니다. 남산 고도지구 지정의 운영 현황과 또 우리가 이제 민선 8기 3+1 추진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 또 주요 추진 사항 중구 고도제한 완화 정책 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 고도지구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남산 주변 일대는 1995년도 고도지구 지정 이후에 현재까지 약 30년이 넘게 변함없이 운영 중인데요. 현재 남산 주변에 5개 동에 중구의 111만 평방미터, 해연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일대가 남산 고도지구의 적용을 받고요. 현재 높이는 12m 또는 20m, 그리고 도로면 플러스 4m,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남산 고도지구의 지정 목적은 당초에 소유의 고유의 자연경관을 골격으로 상징하는 남산 조망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해서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관리하는 계획이고요. 그 도면은 지구 지정 현황과 높이 규제 현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도면과 같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간 완화 높이 완화 요구에 따라서 남산 고도 제한이 2번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2번의 변화는 남산 일각의 강력한 보존 기조로 실질적으로 높이 규제에 대한 변화는 미미했고요. 거의 3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도부터 저희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산 고도 제한 영역과 정책의 변화를 간단하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희의 추진 전략은 3+1 전략입니다. 그래서 남산 고도 제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근거 확보라든가 높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합리적인 높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입니다. 남산의 가치를 중구민들은 실질적으로 높이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가치 인식 조사, 또 구체적으로 고도 제한 때문에 어떤 게 불편하십니까 하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어떤 지원과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정책의 큰 축으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과거의 도시계획의 변화나 규제나 또 완화나 이런 모든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들이 해당되는 교수 또 관계 공무원, 영역사 이런 위주로 해서 그걸 검토하고 실행하고 하다 보니까 정작 이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거나 또 완화를 받거나 하는 주민들은 그 의사결정에 소외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이 직접 이 정책의 완화 과정을 참여하게 하자라는 게 저희 정책의 하나로서요. 대외 공론화 또 주민 홍보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주민 설명회 아카데미를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 그다음에 남산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고요. 또 분야별 전문가 칼럼을 연재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시선으로 남산의 고도 제한을 바라보는지, 남산의 가치를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공론장과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스스로 주민들께서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민자치조직과 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상에서 공무원들끼리 관계자들끼리만 했던 그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고 주민들과 같이 논의하는 자리로서 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또 지원하였습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의체를 운영해서 서울시에서 결정 권한이 있고 구에서 입안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결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해서 자치구와 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인 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고, 이 내용이 저희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주요 정책의 3+1 추진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인데요. 2023년 6월 30일까지 저희가 쭉 당초 2023년 1월부터 착수보고를 시작해서 짧은 기간 동안 밀도 있게 촘촘하게 여러 가지 전략대로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면용역 추진과 함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든가 과정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 정책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고도지구 전체를 검토하되 우선 해제가 또는 완화가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하자. 111만 평방미터를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컨디션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 시급히 개선돼야 될 곳, 시급히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할 곳들을 저희가 정해서 단계적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전략은 전체 지구에 대해서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도 제한이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남산의 경관을 바라보는 그 시점, 조망점, 부감점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살펴서 과연 지금도 30년 전에 그 남산을 보기 위해서 설정했던 그러한 조망점들이 현재도 조망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높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세 번째로는 시범지구 등 주민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말 남산의 경관을 위해서 고도 제한 유지가 필요하다면 또 완화가 어렵다면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에서는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세 가지 전략으로 저희가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남산 고도 제한 완화안은요, 첫 번째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 조망점을 다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과연 30년 전에 남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망점을 가지고 그 기준 높이에 따라서 고도 제한을 설정했다면 지금도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남산을 변함없이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형의 검토입니다. 남산에 대한 앞에 고도 제한 지구를 하더라도 어떤 곳은 계곡부고 어떤 곳은 또 구릉지구 해서 높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남산에 가까웠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똑같은 높이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일반 지역 및 계곡부에 대해서 단면을 검토해서 더 지대가 낮은 곳은 더 높은 고도 제한을 좀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게, 지대가 높은 곳은 조금 덜한 높이의 완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략적으로 지역 특성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은 건축물의 밀도 현황을 반영해서 실제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 어떤 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 지역까지 해서 전망점, 지형 특성, 용도 지역 세 가지를 큰 축으로 저희가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을 검토를 했고요. 또 합리적인 기준을 반영한 동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중구 고도지구 높이 조정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 신고도지구 재정비안 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중구에서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입안을 하지만 결정권자는 시이기 때문에 시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완화 정책의 큰 축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장이 어떤 식으로 중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완화를 할 것인가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인데요. 서울시에서 6월 30일 날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해가지고 경직된 규제에서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큰 정책의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변화는 그동안 중구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합리적인 남산의 고도 제한, 남산의 경관을 해치거나 남산의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높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중구의 요청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내용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합리적인 관리를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여러 가지 자연경관을 상대로 하는 고도 제한,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이나 경복궁처럼 시설물을 상대로 하는 고도 제한, 법원단지나 오류 지역처럼 특정 지역을 상대로 하는 고도 제한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구에 해당되는 것은 남산 주변에 대한 고도 제한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요. 고도 지구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m, 20m 이하였던 곳을 12m, 20m, 28m, 32m, 36m, 40m 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또 합리적으로 그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은 완화를 했고, 또 불가피하게 완화가 어려운 것들은 조건부로 완화를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중구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비전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 주변에 대한 경관 보호를 위해서 현행 고도 제한 기본 방향을 유지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현재 12m, 20m를 12에서 40m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면적은 고도지구 면적이 약 16만 7천 정도가 고도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고도지구 외에도 자연경관지구, 역사도시 문화지구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중복 규제돼서 이런 곳들을 하나의 규제로 좀 통일을 하자, 규제를 좀 축소하자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게 16만 7천 정도가 해제가 됐고요. 또 높이 기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m는 20m 이하로, 20m는 28m 또는 32m, 36m, 40m 이하로 높이 기준이 변경되었고, 또 높이 완화 기준도 현재 12m에서 완화시 20m 해가지고 조건부 완화도 추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높이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도 고도 제한, 높이 제한에서 일부를 변경해서요. 현재는 옥상 난간부에도 높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그 옥상에 난간을 설치해도 고도지구 높이에 산정돼서 그걸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옥상 난간 높이 산정 시에는 고도 제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도지구 재정비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중구가 정책적으로 제안했던 안, 서울시 안이 상세하게 비교 도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중구에 12m, 20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중구에서 중구 안으로 내놨던 것은 12m는 20m로, 20m는 최고 40m까지, 그 다음에 도로면 이하라든가 도로면 플러스 4m 이런 부분도 일부 변화를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중구안을 참조해서 반영했던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2m는 20m로, 또 일부 15m는 조건부에 20m로 해서 12m가 전체적으로 변화는 있었다. 다만 조건부 20m냐 조건 없이 20m를 일률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 구분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20m짜리는 28m, 32m, 또 36, 40m까지 완화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도로면과 도로면 플러스 4인 성곽 높이 이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곽 주변에는 고도지구도 고도지구지만 성곽 주변에 역사 또 문화재 이런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고도 제한 높이를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과 중구가 제시했던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제안했던 안,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공람을 통해서 입안했던 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준주거 지역에 40m를 요구했는데요. 36m까지 완화를 했고요. 또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산동입니다. 다산동은 과거에는 그 역세권 주변에 준주거 지역 이런 부분도 20m로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중구에서 40m까지 완화를 해도 남산 경관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 그게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도 제한 정책 완화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은 다산동 일대, 그 다음에 해운동 일대,
역세권에 가까운 대로변에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5개 동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연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20m, 12m 이하였던 곳들이 이런 식으로 중구안과 서울시안이 이렇게 비교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m 되어 있던 3종 지역이 40m까지, 그 다음에 해연동 주민센터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20m 지역이 28m까지, 그 다음에 그 위쪽은 12m 지역은 20m까지 변화하는 것이 중구의 아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중구안보다 조금 더 좀 완화를 해서 40m를 요구했던 것은 36m로 받아줬습니다. 또 이종 지역에 28m까지 일괄로 올리자라고 했던 것은 일부 지역은 일괄로 올리고 나머지 이제 상당 부분은 28m로 올리되 이것은 무조건 올리지 말고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28m까지 완화하자라는 안이 제시가 됐고요. 또 위에 남산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곳은 일괄로 12m를 20m로 올리는 것은 서울시가 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m까지 올리되 조건부로 해서 심의를 통해서 20m까지는 올려주겠다라고 입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중구에서 요구했던 40m, 28m, 20m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만 특정 지역에 남산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심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심사하고 숙고해서 변화를 주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지로 읽혀집니다. 명동입니다. 명동은 이제 일부 고도지구 해제가 있고요. 자연경관지구로 좀 관리하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m, 20m는 20m, 28m로 변경이 되는데요. 그 표에 보시면 중구 안에 20m 이하 지역은 중구가 28m로 변경합시다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원안 그대로 오케이 하고 받아줬습니다. 12m 이하 지역도 20m로 올립시다라고 우리가 정책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 오케이 하고 받아줘서 명동은 오히려 중구에서 요구했던 안대로 12m는 20m로, 20m는 28m로 변화를 받는 쾌거가 있었고요. 일부 자연경관지구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은 고도지구로 해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동, 장춘동인데요. 필동, 장춘동 같은 경우도 고도지구 해제, 자연경관지구로 관리하는 것들이 일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m, 20m도 20m, 28m로 변화하는 내용이고요. 그 표를 보시면 20m 이하 지역에서는 중구에서는 28m로 일괄로 올립시다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오케이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요. 12m 이하 지역은 이걸 20m로 올리자는 중구의 의견을 서울시가 조건 없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와 중구안이 거의 일치하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산동이 가장 눈에 띄는 흥미로운 변화인데요. 당초에 오른쪽 그 상단에 보면 현재 고도 제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약수역 부근에도 20m, 그 위쪽은 12m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높이 변화해서 20m는 28m로 또 12m는 조건부 20m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20m 이하에서 중구에서는 이 다산동 지역은 당초에 고가도로가 있어서 그 고가도로 위에서 조망점을 설정했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철거가 되고 없다면 그러면 조망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도 제한이 유지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고도 제한이 일부가 조망점이 망실됐다 하더라도 남산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감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감점의 보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도 제한은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저희하고 계속 협의가 돼서 그렇다면 유지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높이를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중구 안에 보시면요. 약수역 주변에 기존의 20m 지역을 32m, 40m로 변화를 하고 나머지 20m 지역은 28m 또 12m 지역은 20m로 일괄로 올리자라고 주장을 계속 해서 입안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해서 40m의 범위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약수역 주변에 대로변
중심으로 40m, 20m가 40m로 높아졌으니까 획기적인 변화죠. 거의 2배 높이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당초 20m였던 곳의 일부 지역이 32m로 변화를 했습니다. 또 당초 20m 지역의 상당 부분이 28m로 조건 없이 변화가 됐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저 성곽길, 그 다음에 남산과 가까워지는 20m 지역 이런 쪽은 조건부로 성곽길 아래에 12m는 조건부로 20m, 또 당초의 20m 지역은 조건부로 28m 해서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심의를 통해서 28m까지 완화해주는 이런 변화가 이반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부가 어떤 식으로 조건을 한다는 거냐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다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께서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인 재개발 방식의 아파트를 좀 짓기를 원하시는데요. 현재 고도제한 높이 가지고는 상당히 사업성이 좀 악화가 돼서 실제로 그걸 실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보완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추가적으로 요청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등 예시에서 20m를 21m로 완화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건을 검토하겠다는 거냐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아래쪽 끝점, 개발하고자 하는 남산 축의 위쪽 끝점, 이 두 점에서 20m까지를 올린다고, 장대를 올린다고 생각하고 그 장대의 끝선을 연결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높이를 완화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 위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일부 지역은 27m짜리, 28m짜리 또 21m짜리 건물들이 다양하게 토지의 형상이나 계곡부에 따라서 다양하게 건물 높이가 변화가 있듯이 일괄적으로 28m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최고 28m까지 올리겠다라는 예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우리 지역이 만약에 개발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높이 완화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남산 고도지구 하니까 대부분 이제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20m가 40m가 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한 7층 짓던 게 무조건 13층을 지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고도지구는요,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높이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원래 있던 땅에서 높이가 기준이 변화가 되면 더 현재보다 많은 건물을 먼저 지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용도 지역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고도지구는 용도 지구의 변화고요. 용도 지역은 그 토지의 용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토지의 특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 고도지구는 높이에 대한 변화만 있는 것이지 그 원래 있던 1종, 2종, 3종, 준주거, 상업 이런 지역에 각각 주어진 높이, 용적에 대한 변화, 건폐율에 대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지구가 실질적으로 내 재산 가치를 상승하거나 내 토지의 용도를 상승시켜서 부가적으로 더 수익을 얻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고도지구는 단지 같은 일종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없는 규제를 우리가 떠안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자는 의미지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도지구 정비는 종상향, 용적률 이 내용은 없습니다. 종상향과 용적률이 변화되려면 용도 지역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 용도 지역이 변화는 다른 개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고도지구에 따라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총량, 용적률이 더 높아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용적률을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 때문에 못 찾아먹는 게 있다면 그걸 찾아먹는 개념이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실까요? 용도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도면에 보시면요, 쭉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도면에 그 아래쪽에 보면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옅은 노란 부분. 이게 일종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종 지역 위에 보면 빨간 선들로 그 규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같은 일종이라 하더라도 고도지구의 적용 후 제한을 받는 일종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종이 건물을 높이가 규제가 완화되면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려면 일종이 2종이 되거나 2종이 3종이 되거나 이런 용도지역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도지역 변화는 없는 것이다. 다만 똑같은 일종이라 하더라도 아래 지역의 일종처럼 높이 규제가 없는 일종이 있고 그 위에 선이 그 구역 경계가 쳐져 있어서 제한선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정처럼 높이 규제가 있는 일종이 있어서 우리 똑같은 일종의 대우를 해달라라는 게 이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내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남들처럼 똑같은 일종이고 똑같은 이종이고 똑같은 삼종이면 추가적으로 떠안고 있는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에서 보면은요, 그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뭐 관리 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구분이 있고요. 주거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 대부분이 이제 저희 쪽에서는 주거 지역이 많은데요. 주거 지역에 보면은 1종, 2종, 3종에서 토지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용도 지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용적률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표에 보시면 볼까요? 일종의 조례상으로 보면 건폐율이 60%, 그 다음에 조례상으로 보면 용적률이 어떻게 돼 있나요? 1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0%, 3종은 250%, 준주거는 400%. 똑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어느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총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총량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의 특성 그대로 유지하되 그 외에 부가적으로 더 받고 있던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지구가 되면 1종이 2종 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들께서 많이 기대하는 것처럼 높이가 규제되면 우리가 1종인데 150%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200%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고도지구에 적용받고 있는 대부분의 일종, 대부분의 이종은 현재도 자기 용적률 150%, 200%를 거의 다 찾아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도 제한 때문에 건물을 더 못 지어요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고도 제한이 어떤 의미에서 생활에 편익이 되는지는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이제 고도 제한 완화 정책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3종 일부 지역과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은요, 똑같은 땅이라도 400%까지 지을 수 있으면 높이 규제만 없다면 그 400%를 다 찾아먹을 수 있는데 높이 규제 때문에 400%를 다 못 찾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고도지구 제한 완화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역이라고 보면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지역이 해운동 일부 지역, 다산동 약수역 근방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직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실 것은 고도지구가 변화한다고 해서 내가 원래 지을 수 있는 땅의 건물의 총 연면적, 총량이 변화되거나 재산 가치가 월등하게 높아지는 건 아니구나. 그것은 용도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도지구의 변화하고는 관계없는 거구나. 다만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이 증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높이만 풀어주지 말고 내가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총상향을 해줘 라고 요구하는 게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총상향은 이미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으면 고도지구 완화 정책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때 종상향이 가능하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용도지역 조정 원칙 여기에 보시면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정비 계획을 통해서,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재개발 같은 대규모 개발이죠. 이 계획을 통해서 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이다. 무슨 이야기냐? 내 땅에 나 혼자 건물을 짓는데 1종을 2종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약수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신당 19역 재개발 이런 것처럼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면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3종을 준주거로 이렇게 종상향을 해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제한 완화 정책하고 전혀 관계없이 언제라도 그 여건이 형성이 되면 종상향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도제한 지구에서 주민들께서 고도제한만 해제하면 소용없다. 종상향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개별 필지별로 적용받는 예외의 규정이지 고도제한과 연계해서 같이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종상향을 대규모 개발을 하면 무조건 종상향을 해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하더라도 밀도가 증가가 되면 공공기여 방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기부 체납 비율에 따라서 종상향을 해주는 것이라서 온전하게 공짜로 재산 가치를 높여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민들을 상대하실 때 고도 제한이 종상향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도 제한이 당초 목적이 고도 제한의 규제 때문에 불편한 그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지 1종을 2종으로 만들어지는 종상향을 통해서 재산 가치를 증식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닌 것 충분하게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수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례를 볼까요? 여기가 일종이 한 47% 지역이었습니다. 대부분 일종에서 개발이 못하고 있던 지역이죠. 근데 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통해서 종상향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자, 표를 보시면 당초에 일종 일반 지역이 47%였습니다. 그 구역의 대부분 50% 가까운 땅이 일종이어서 도저히 개발이 안 되는 곳이었는데 이걸 개발이 가능하도록 종상향을 했는데요. 그것도 2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7층 이하가 있고 높이 규제가 없는 2종이 있는데 대부분 높이 규제가 없는 2종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처럼 종상향은 고도제한과 달리 언제든지 여건이 되면 종상향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개별 필지별로 개별 지역별로 다룰 문제이지 고도제한과 연계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인식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수역 같은 경우는 2종은 3종으로 3종은 준축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획기적인 종상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상향은 고도제한과 별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자, 그럼 같은 일종이어도 만약에 약수동이 고도제한이 그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종상향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없었죠. 왜요? 종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높이를 풀지 못하면 그 높이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고도제한의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바로 이 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종이라 하더라도 종상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종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건 우리가 고도제한의 완화하거나 해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1종을 2종 또는 3종으로 변화시켜준다 하더라도 고도제한이 있다면 거기는 아무런 의미 없는 변화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개발 여건이 성숙하거나 개발 여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도제한에 대한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이 고도제한 완화 가지고 종상향하거나 가치가 상승하거나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제한에 대한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고도제한 지구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보니까요. 현재에 보시면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현황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법상으로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도제한은 12m인데요. 전부 다 이 일종의 특성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고도제한 12m 이하에서 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고도제한 때문에 그동안 건물을 많이 못 지었어요. 아닙니다. 표에 보시면 아시지만 현황도 보시면 화면의 왼쪽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법에서 정한 규정이고요. 오른쪽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오히려 현황도 법에서 정한 대로 다 지금 자기의 건폐율 용적률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내의 건축물이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충족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지역에 있던 지역은 고도지구든 아니든 간에 현재도 일종에 대한 특성을 다 찾아먹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보니까 마찬가지네요. 이 종은요. 법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이종 지역에서 고도 제한을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20m입니다. 전부 다 그 20m 아래에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모든 건폐율 용적률을 찾아먹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현황도 보시면 20m 아래에서 전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종 볼까요? 3종은 보시면 현재 건폐율
250에 용적률 250% 설정을 했을 때 고도지구도 20m 높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현황은 보면요, 현재 높이보다 조금 더 찾아먹을 수 있는 것도 덜 찾아먹고 있는 게 조사한 바로 이렇게 현재 건폐율 용적률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3종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 시 용적률을 활용한다는 것은 3종 일반 주거계획에서 저 지구단위 계획에서 부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조건을 이행했을 때는 용적률, 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더 주는 인센티브 용적률인데, 그거를 받아먹을 때 고도 제한이 있으면 못 받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종부터는 고도 제한, 높이 제한 때문에 효율적으로 내 원래 토지 특성을 다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 그걸 찾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준주거입니다. 준주거는 현재 높이 제한 20m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여기에 400%를 지을 수 있는데, 현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00%조차도 못 찾아먹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완화가 되면 현재 못 찾아먹고 있던 법적인 용적률도 찾아먹을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도 제한 완화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3종 지역과 준주거 지역이다. 1종 2종은 이미 고도 제한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 특성을 충분하게 다 찾아먹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준주거 지역과 3종 지역만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주거 지역 보세요. 고도 제한 때문에 원래 400% 찾아먹을 수 있는 법적인 용적률을 못 찾아먹고 있잖아요. 이게 높이가 완화되면 찾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3종 보세요. 원래 250% 주는 것 일부 못 찾아먹고 있었는데, 내가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더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활용해도 못 찾아먹었는데 이게 완화가 되면 찾아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종 2종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고도 제한 완화가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도 제한은요, 생활 곳곳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1종에서 150%의 용적률을 찾아먹기 위해서는 12m 이하의 고도 제한이 있다면, 기존 이게 왼쪽에 보시는 개념도처럼 3층을 땅에서부터 빡빡하니 지어야지 150m를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요, 이게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충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높이 규제가 없다면 똑같은 3층이어도 한 개층을 띄워서 높이를 올리고 밑에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땅에 대한 효용가치, 또 주차장 활용 공간이 훨씬 넓어지는 겁니다. 이런 변화, 이런 불편을 개선하는 게 고도 제한 완화의 정책 취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특성을 변화해서 가치를 올려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토지 특성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효용 가치를, 또 편의의 가치를, 편익을 증대시키는 게 고도 제한 높이 완화의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례를 볼까요? 건축 형태가 좀 다양해집니다. 똑같은 150%를 지으려면 땅에서부터 위에까지 3층을 빡빡하게 이렇게 공간이 없이 지어야 되는데, 높이 규제가 일부 완화가 되면요, 높이의 변화만큼 우리 일부 구간을 똑같은 용적률을 범위 내에서 4기층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2층 위에 테라스를 만들고 거기에 테라스 옆에 규모를 좀 줄여서 3층, 4층을 올려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건물 활용도를 높아지는 것이다. 고도 제한 지구는 이 자체가 완화가 재산 가치를 증식하기보다는 생활의 편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공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사례도 저희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건축물 높이 완화 건축 시뮬레이션인데요. 구체적인 이제 토지 지번을 가지고 저희가 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현재 건물입니다. 거의 1층부터 건물을 빡빡하게 지어서 공간에 여유가 없죠. 왜냐하면 건물도 네모 반듯하게 성냥갑처럼 그렇게 지어야 돼요. 높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용적률을 찾아먹으려면 건물의 땅에 풀로 차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오른쪽 높이 완화 검토 예시를 보면요, 이런 건물들을 오른쪽처럼 다양하게 옥상에 테라스를 만들고 층수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앞에 적용 공간도 만들고 해서 똑같은 용적률을 하더라도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공간 창출을 다양하게 해서 건물들이 훨씬 더 쓸모 있게 공간이 설 수 있는 이런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이
종상향이나 이런 것처럼 토지의 특성을 변화한 게 아니고 규제를 안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건축물 시뮬레이션인데요. 왼쪽에 현황을 보시면은요. 똑같은 용적률을 찾아먹기 위해서 땅바닥에서부터 가득 지어야지만이 이렇게 건물의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높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 공간이 좀 훨씬 더 튀어지죠. 예, 밑에 주차장도 만들고 적용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에 좀 더 올리면 다양한 건축 형태의 디자인이 나와서 건물의 공간에 대한 건물의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같이 계속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옥상을 활용하거나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조경공간을 활용하거나 해서 건물의 형태가 유연해지고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것 특징입니다. 또 이제 똑같은 1종이라 하더라도요. 똑같은 2종이라 하더라도요. 사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보다 더 많은 용적률을 받아먹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건축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용적률을 더 받아도 고도 제한이 있으면 그 용적률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 내가 종상향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용적률보다 보너스로 더 받는 용적률을 풀어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의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건축 협정, 그 다음에 두 필지를 하필형으로 지었을 때 다양하게 또 종상향 1종을 그대로 1종, 2종을 그대로 2종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어서 그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높이 규제 완화를 벗어나면 더 그것까지 충분히 받아먹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자율주택 정비사업 볼까요? 최대 150%였던 게 199%, 50%가 높아지죠. 만약에 고도 제한이 있었다면 그 50%를 줘도 못 먹는다는 거죠. 또 건축협정을 통해서 일종이 150%였던 게 197%까지 받지 않습니까? 이 또한 고도 제한 높이 규제가 있다면 못 찾아먹는 거였죠. 또 하필형을 보시면 최대 200% 이종 같은데요. 이게 이제 229% 30% 더 찾아먹었는데 이 또한 높이 규제가 있다면 못 찾아먹었던 것을 우리가 높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특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찾아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 완화나 경관이 개선이 되면요. 획일적으로 성약값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공간이 없이 지었던 그 토지의 이용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이렇게 보시면 동네 풍광과 어우러지는 건물을 배치할 수도 있고 옥상 정원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공간 조성 또 주차장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저희가 주동안에 추진해 왔던 고도 제한 완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치의 변화, 종상향을 통해서 내 재산 가치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서울시 중구가 입안을 하고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서울시 안으로 공람을 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비를 해봤더니 한 80% 정도가 중구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구가 요구했던 거에서 한 20% 정도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중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올해 연말에 이제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의 최종 결정 고시가 될 텐데요. 고시 전까지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정책적인 협상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해운동과 다산동에 조건부 걸려 있는 것. 이거 다른 지역처럼 절대 높이로 완화하자. 무조건 완화하자. 조건 달지 말고 완화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다산동처럼 정비사업이 추진할 때 많이 못 지으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런 곳은 고도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높이를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성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업성은 유지될 수 있도록 높이를 완화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높이 초과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해운동이나 명동에도 보면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는 95년도에 고도 제한이 시작됐는데요. 95년도 이전에 이미 한 40m, 38m 이렇게 높이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28m로 고도 제한을 해버리면 아파트가 낡아가지고 새로 철거고 새로 지으려면 현재 있는 38m보다 훨씬 낮게 지어야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세대수도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이건 아니다. 이것은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38m, 40m가 있었다면 그보다 더 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 건물이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원래 있던 높이는 인정해주자. 그래서 고도지구 지정 이전 높이 초과 건축물은 구제를 해주자라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도제한 지구에서 일부 제외되고 있는 곳, 성곽길 아래쪽에 도로면 이하, 도로면 플러스 4m 이런 고도지역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남산의 가치, 남산의 경관, 성곽의 가치, 성곽의 경관을 위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거나 제한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높이 짓지 않더라도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줄 것인지에 대한 그 공공지원을 해달라라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중복 규제 지역 고도지구 해제를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덕여대 장춘동 이쪽 일부 지역이 저희가 고도지구 해제가 16만 정도 됐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면적에서 많이 좀 후퇴해서 이 부분도 추가 요청을 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2중으로 3중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시 추가적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5가지 방안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12월까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정책 협의를 통해서 관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연락 공고안과 추가 요청안에서 비교를 해놨고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도면입니다. 또 해운동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표고예요. 높이가 똑같아요. 명동하고. 그런데도 이 해운동은 조건부로 이거 완화를 해주고 명동은 그대로 다 완화를 조건 없이 완화해주고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높이 차이에 따라 높이 차이가 없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도 똑같이 조건부 없이 완화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다선동 같은 경우에 표고에 따라서 표고가 좀 더 높으면 조금 더 덜 완화돼도 맞는데 표고가 높은 곳이 더 많이 완화되고 낮은 곳은 덜 완화되고 이런 불합리가 있어서 약수역에서 버티역 고개 방향으로 표고의 높이에 따라서 지형을 고려한 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서울시를 설득해 내겠습니다. 또 정비사업 다산동 같은 경우에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도 그 이상의 세대수를 지어야 되는데 현재 높이 규제 가지고는 지금 있는 세대수조차도 아파트 공급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망점은 어차피 약수역 근방에서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감점을 주장한다면 부감점도 일정한 부감 조망점에서 절대 수평선에서 경사로에서 사곡면으로 내려다보는 그 부감이 아니고 절대 수평선만 지어주고 방향을 바꿔주면 이것도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어서 다산동 같이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면서 이걸 좀 서울시에서 받아주기를 저희가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동, 명동, 필동, 다산동 얘기해 보면요, 총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6개 동입니다. 현재 고도지구보다 훨씬 더 그 전에 높은 건물을 지었던 건물들이 66개인데 이 66개의 건물들은 그 후에 고도지구가 지정됐으니 이 건물들이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던 높이를 인정해주자라는 게 합리적이죠, 그게. 그렇죠? 예. 나중에 온 사람이 그 전부터 있던 사람을 바뀐 도를 내쫓고 새롭게 기준을 설정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바뀐 도는 그 바뀐 도의 존재를 인정해주자라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해운동 같은 경우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동에 보면 삼풍 맨션이 있는데요. 현재 36m예요. 근데 여기를 완화를 받아서 20m면 그러면 이 아파트가 이 맨션 아파트가 오래돼서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기존에 있던 세대수도 다 못 들어가고 쫓겨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원 시민 아파트는 40m짜리인데 현재 20m 이하로 오면 반이 날아가서 물론 해원 시민 아파트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정책 완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공공지원. 자, 이제 남산의 가치, 대한민국의 남산, 서울의 남산이라면 그 가치가 중요하다면 그 가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또 어려움을 겪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수혜적인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저희가 물어봤더니요. 가장 불편한 게 주차장이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주차장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복 규제, 고도 제한 해제가 가능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해제하자. 그래서 아끼지 말자. 자연경관지구도 걸려 있고 고도지구도 걸려 있는데 그것도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 세 개가 걸려 있는 곳이 있어요. 굳이 세 개를 규제를 걸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2중, 3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고도지구는 해제하자. 이게 제2의 주장이고요. 이게 한 88,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완화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고도지구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향후 추진 일정을 보시면 이제 8월쯤에 이제 서울시 시의회 의견 청취가 공람 안에 대해서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미 7월 21일 날 앞에 5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의사항과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주민 의견을 시에 전달을 했고요. 이제 8월에 시의회 의견 정치, 1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2월에 고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 12월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중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필요하다면 우리 저 현장님께서 시장을 면담을 하시든지 다른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치적인 협력 방안을 통해서 저희의 주장을 관철해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정책에 대한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고도 제한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